한국전쟁 기폭제, 에치슬라인이 고개를 든다. 한국은 제2의 6.25가 터진다. 일본은 핵무기 보유, 필리핀은 핵무기 기지. 2024년 11월에 치러질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 4건에 달하며 91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치 역사에 오명을 남기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킨 중심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국수주의자, 철저한 우익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외교와 군사동맹을 생각해보자. 만일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2번째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대두될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었다. 그 액수는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중에서 결국 2배는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3배 증액 요구는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한국의 애국주의자들이 칭얼댔었다. 이렇게 칭얼대면 미국이 양보하겠지 하고 순진한 생각을 한다. 물어보자. 같은 동포인 북한에게 지난 50년 동안 수십억 달러, 아니 수백억 달러를 상납했다. 뿐만이 아니다. 인도적 차원이라면서 비료, 쌀, 황소 등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민간 차원이나 종교 차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원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해야 알 수 있을 정도밖에 북한에 대하여 모른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도 설명해보겠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까지 완성했다. 이것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입해보자. 오늘날 대한민국과 국민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천만다행히도 미국을 중심으로 16개의 국가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한반도에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이나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살 만큼 살게 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미군은 필요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에게 USB로 대한민국의 산업정보, 핵발전소 정보, 군사정보를 넘겨주었고 군사경계선을 무차별적으로 허물어버렸다.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 방씩 발사하면서 엄포를 놓으면 굽실대면서 돈을 상납했다. 그랬는데도 북한의 김정은의 위협적인 언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마인드는 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쟁보다 굴욕적인 평화가 좋다는 허황된 이재명과 같은 뇌 구조로 대한민국이 과연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이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총선 출마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면서 중국과 대만에 대하여 집적대지 말고 쉐쉐만 하면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태도인가. 마치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의 대를 잇는 듯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대하여 중국은 큰 봉우리이고 우리 같은 작은 봉우리들이 중국 몽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영광이라는 아부까지 했다. 이것은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발언과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다. 중국 몽이라는 것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반도를 중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쉐쉐하고 시진핑에게 하명만 하옵소서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름한 시장통에 나가서 혼밥 8끼를 해야만 하는 대접을 받았다. 또한 문재인과 이재명은 중국 몽에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왕조 독재 몽에도 빠져 있다.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국가의 국민의식으로 무장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만 한다. 다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로 돌아가 보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당, 공화당 정권에 상관없이 자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것이다. 또 트럼프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동아시아의 미군 방어선을 추종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라인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에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강연에서 했던 주장이다. 이 강연이 있은 지 5개월 후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 에치슨 라인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와 대만이 최후 방어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유엔의 16개 나라가 참전하고 미국이 참전하여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도록 했다. 설사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한미군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국방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국민연금이 곧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에치슨 라인을 수정하여 방어선을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으로 해도 현재의 군사무기 수준이면 70년 전과 달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어는 대한민국이 침략당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함이 에치슨 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또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쉴 새 없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반미 사상 그리고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가 그것에 질려버리는 순간 주한미군 철수와 그 외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을 철수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위하여 일본에게 핵무기 보유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리핀은 2014년 방위협력 강화 협정 체결 이후 미군 주둔을 허용했으며 필리핀에는 핵미사일 기지 설립을 검토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고 한국에도 없는 핵미사일 기지를 필리핀에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이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과 맺은 동맹에 비하여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일본의 국가 상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한 분단 상황과 같은가? 만일 정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군사시설 모두를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킨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위협과 도발을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면 된다고?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좋고 반미 시위도 좋은데 대한민국에 군사적 공백이 생겼을 경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부터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생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젊은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듯이 혼자서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비슷한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끼리 돕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해준 16개 참전국가와 6개의 비군사 지원국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면 그리고 북한의 왕조공산주의가 좋다면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말이지요. 결국 선택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